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도 그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SBS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뉴스 보도를 반박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서 이 방송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어제 SBS 8시 뉴스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구를 보면은 끝까지 판다. 문화재 지킨다며 5.18 성지를 칼국수 집으로라는 이 얼마나 자극적인 이 8시 뉴스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구입니다. 5.18 성지를 마치 손혜원 의원님이 매입을 해서 그 5.18 성지를 칼국수 집으로 역사를 격화시키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사학적인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익 충돌 금지 원칙 기준 보도 등을 통해서 어제는 새로운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목포 역사 지킴이 또 문화재 지킴이라고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서 이제 목포 구도심에 있는 2층짜리 옛 동화 건물, 네? 여기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동화 약국 건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동화 약국 건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당시 목포 지역 민주 인사들이 모이던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게 이 동화 약국이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그 사적지로 5.18 민주화 운동의 사적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계속 보시면은 자,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좌관 남편이 여기 5.18 사적지를 매입을 해서 칼국수집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손 의원님께 이제 밝히고, 예? 그리고서 이 내용 중에 뉴스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건물의 상징성, 이 동화 약국이죠. 이 건물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아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연이어서 인터뷰에 안철 장로님, 그러니까는 이제 동화 약국의 그 약사이시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목포에서 주도하셨던 그분입니다. 이미 그분은 이제 작고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한 개인이 사유화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건물을 사들여 목포의 5.18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들이지 못했던 건물입니다. 이 뉴스 꼭지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이 동화 건물, 2층짜리 건물은 손혜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4,500만 원에 안철 장로님 후손에게 자식이겠죠? 자식으로부터 4,500만 원에 매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동화 약국은 그동안 어떤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갖고 상징성을 가졌으면서도 이 동화 약국은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더군다나 그 자식은 이 동화 약국을 4,500만에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BS 뉴스에 따르면은 지역 시민단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인지 밝히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포 5.18 동지회인지 아니면 안철 그 장로님의 그 5.18 민주화 유공을 기리는 단체인지 어떤 단체인지 그 성격도 그 단체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 단체가 목포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방치되던 건물을 손희원 의원님이 보좌관인 남편이 칼국수집을 하겠다고 그 4,500만 원에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쯤에 뉴스 그 문구에서 보다시피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사악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아약국, 그리고 창성장,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이 문화재단과 조카, 보좌관, 딸, 그리고 이제 이사, 예? 여러 명으로 산 16채의 집이 손혜원 의원님이 매입하기 전 2017년 3월 대선 유세를 위해서 목포를 방문하기 전에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 창성장을 예로 들면은 창성장은 10년 동안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 동아약국 또한 지역시민단체 SBS 뉴스가 내세우는 지역시민단체가 이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목마련해가지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지역시민단체가 마음만 먹고서 목포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목포시에 자금을 요청했는데도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역시민단체가 진짜 이 동아약국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4,500만 원, 예? 박지원 의원님이 그 쪽지 예산 그 4,500만 원 그 마련하지 못했겠습니까? 예? 목포시에서 예? 그 지방 예산 중에 4,500만으로 예? 2017년에 그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을 했다는데 지역 시민단체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면은 이 동아약국 하나 4,500만 원 그 예산을 못 마련해서 예? 그 건물 하나 못 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 매입을 하니까는 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다는 이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SBS 뉴스가 예? 마치 손혜원 의원님이 이 사적지에 칼국수집, 민주화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 SBS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민주화 성지, 대통령 선거를 유세를 위해서 목포에 내려가기 전까지 이 일대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 이 구도심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어르신들이 예? 모여 살고 또 그 박지원 의원이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방치되다시피 예?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시민들 예? 이 동아약국 문화사적지라고 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하는데 이 문화재 성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 시민단체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예? 이 지역 시민단체는 진짜로 실제 한지조차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 3월에 대선 유세를 위해서 그 손혜원 의원님이 이 지역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지역은 낙후되고 300여 채가 공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성장, 지금 가장 이슈로 오르고 있는 손혜원 의원님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10년 동안 폐가로 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자료 화면 보십시오. 오늘 그 SBS가 방송한 내용입니다. 안 판다는데 팔아야 개발된다. 쫓아다니며 집요한 설득. 예? 오늘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손혜원 의원님이 2017년 3월에 대선 유세를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했고 이 문화재들 가치를 가진 원석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손혜원 의원님이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매달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 지역을 방문해서 이 목포 이 구도심을 답사를 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서 원석들을 발견했겠죠. 창성장 이따가 제가 이제 블로그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감탄이 절로 나더라고요. 블로그를 보고서. 손혜원 의원님의 이 문화재적 가치를 발견한 원석을 바라보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 해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화면에서 보다시피 안 판다는데 팔아야 개발된다. 쫓아다니며 집요한 설득. 그러면은 안 판다고 한 이 집들은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예? 저는 이 집들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SBS 뉴스 기자팀이 정확하게 뉴스를 기사를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님 문화재단을 대리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과연 살고 있는 집들을 팔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빈집, 방치되고 있는 집들을 팔라고 집요하게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왜? 손혜원 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규모의 경제.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지만은 방치되고 있는 폐가들을 손혜원 의원님이 매입을 해서 알박길, 화이트 알박길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백종원 거리처럼. 그래서 나중에 손혜원 의원님이 이 거리가 발전되면 이 주민들이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에서. 이 집 값이 오를 테니까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한 16채를 손혜원 의원님이 문화재단과 특별관계인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매입한 그 폐가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자, 2018년 10월 16일 이 블로거는 목포 문화재 거리를 방문을 합니다. 문화재 거리를 방문을 해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죠. 창성장 너무 친근했던 인생 숙소, 인테리어 미친. 이 블로거는 이 창성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게 이 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런 그 두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만한 골목길 안쪽에 폐가로 10년 동안 여기에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저는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손혜원 의원님이 이런 해안을 갖고 있었는지. 이 10년 그 손혜원 의원님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까지 이 보석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이
귀신이 나올 듯한 그런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예? 리모델링한 모습을. 예?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예? 이 저기 적산가옥 이 역사가 말해주는 이 사기 애자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기 애자를 이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제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블로그 사진을 보자 이게 사기 애자구나 하고 이 역사가 이 건물 적산가옥이 어느 정도 된 건물인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지 않고서 손혜원님은 보존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또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주방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이 블로그가 발견한 게 이 브라운관의 이 삼성. 이게 여러분 20대 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실 겁니다. 이 그 문구, 이 브랜드 그 로고를. 자, 이게 얼마나, 여기 보십시오. 그 나전칠기 그 리폼한, 예? 주방에 쓰기 위해서 아마 이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손혜원 의원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또 리폼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옥상이죠. 옥상. 예? 보십시오. 예? 이 확 트인. 예? 자, 이 옆에 이제 이 그 산도 있고 제일 좋은 방 이게 아마 로얄 슈트 같은데, 자, 예? 이 전체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가 묵었던 곳이 이제 8호실인데 아마도 이제 이 창성장이 한 객실이 아마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꾸민 모습. 그,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면 이 공동 화장실 샤워실이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혜원 의원님의 감각적인 그 터치, 예? 이 색감, 예? 자, 이 쿠션들 보십시오. 예? 남미풍. 이 저기 뭐 저 자메이카의 레게 스타일이죠. 이 색깔. 예? 그리고 이 샹델리자. 이 방이 가장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비싼 방이라고 이제 그 창성장에서 제일 좋은 방이라고 보여준 룸. 이제 샹들리에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방들 주중 단가가 6만 원이고 이제 주말에는 7만 원이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적산가옥의 이 구조 예? 그대로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게 게스트하우스 1층의 홀. 예?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 건물은 아직까지 이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건물. 이것도 이제 건물이 그 리모델링이 되면은 아마 그 멋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밖에 정원을 이 홀에서 바라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냐면은,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이 블로그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제가 이제 예측이 되는데, 자기 사진으로 이 나전칠기 식탁과 이 커피 내리는 모습, 그리고 두 개 컵이 보이는 거니까 이 친구랑 둘이서 이 창성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나전칠기 식탁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나전칠기 장인이 공을 들여서 만든 나전칠기 식탁입니다. 그것이 손혜원 의원님의 손에 들어왔고 창성장, 예? 적산가옥이라는 창성장 리모델링 곳에 놓여졌고 지금 현대 2018년 10월 26일 이곳을 방문한 이 아가씨가 이 창성장에서 이곳을 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아가씨가 그 창성장이라는 공간에서 나전칠기 장인을 만난 것입니다. 나전칠기 식탁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예술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문화예술의 힘을 그 만든 이가 손혜원, 그게 해안이 없으면은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식탁에서 이 두 아가씨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문화예술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 나전칠기 식탁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전칠기 식탁에서 예? 여기 이제 그 보혜 양주 예? 여관을 리모델링한 목포 게스팅하우스 창성장. 가격이 저렴. 오픈한 지 별로 안 돼서 청결 상태 좋음. 인테리어 미친 듯이 감각적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 문화예술의 힘은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 전에 나전칠기 장인과 2018년 10월 26일 날 창성장을 방문한 두 아가씨를 만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SBS 기자들은 이 동태 눈으로 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다는 이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손혜원 의원이 마치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마치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목포 이 일대가 2017년 3월 손혜원 의원이라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내려오기 전까지 동아약국 5.18 민주화 성지는 어떤 취급을 받았고 이 지역은 이 문화유적지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 손혜원 의원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원석이 보석으로 가공되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일으키니까는 그 시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 당신 공직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석이 그대로 원석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손혜원 의원님이 세공을 해서 아주 고귀한 보석으로 예? 쇼메나 티파니 같은 불가리에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걸 어떻게 손혜원 의원님 잘못이라고 합니까? 예? 2016년 15년에 공시지가가 200만원 100만원인 그 원석을 가공을 해서 800만원 1000만원으로 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니까는 SBS 뉴스 기자 눈에는 당신 공직자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 않느냐.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손혜원 의원 잘못입니까? 원석을 발견하고서 원석을 보석을 만드는 게 손혜원 의원 잘못입니까?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보십시오. 자료화면. 오늘 자료화면. 안 판다는데 팔아야 개발 안 된다. 쫓아다니며 집요한 설득. 당연히 집요하게 설득을 해야죠. 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폐가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에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예? 방치되어 있는 집을 팔라고 문화재단을 대리하는 문화부동산 중개사가 예? 집요하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 막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팔고 예? 그 집에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물론 이제 얘기가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예? 그런데 메인 스트리트 이게 또 SBS 뉴스에 보니까는 또 그
손혜원이 산 집만 그 문화재 그 구역을 바꿔간 문화재청에서 구역을 바꿔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16채가 포함이 됐더라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문화재청, 예? 목포시, 목포 주민들이 방치하고 못 알아본 그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집을, 원석을 이 전문가가, 문화재 전문가가 알아보고서 원석을 보석으로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구역을 바꿔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손혜원 의원님이 매입한 그 집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예? 창성장 블로그 보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폐가로 방치된 이 폐가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고 원석이 보석이 됐는지. 예? 그런데 이 SBS 이 기레기들은 마치 사악한 이 손혜원 의원님을 마녀 사냥하다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 8시 뉴스를 보고서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SBS 뉴스는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재적 가치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서 지금 가치가 올랐으니까는 200만 원 하던 그 평당 200만 원 하던 공시지가가 지금 손혜원님의 그 문화재적 안목과 그 세공에 의해서 800만 원, 1000만 원이 되니까는 지금 그 눈으로 재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2016년의 그 상황과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 그 목포를 그 유세하러 가지 않고서 부산이나 대구에 갔었으면은, 네? 지금의 이 문화재의 거리는 어떻게 됐을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성장은 아직도 폐가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팔라고 인터뷰를 했던 그 폐가는 계속 방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동아약국은 그 시민단체가 돈도 없어서 사지도 못해서 그 후손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팔까 기다리면서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이 박지원 의원이 그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예? 아직도 공실로 폐가로 남아있는 집이 수백 채라고. 그러면 손혜원 의원 잘못입니까? 예? 원석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게, 그리고 원석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진 게 손혜원 의원님 잘못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4배가 아니라 수십 배를 줘도 예?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SBS 기레기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혜원 의원님께 사과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